펫섭을 도입하고자 하는 작업장이라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펫섭 시스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선행요건 관리라고 말합니다. 선행요건 관리란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현장에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위생조건 및 방법을 규정하는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5조에 따르면 영업장 관리, 위생관리, 제조, 가공, 시설, 설비 관리, 냉장, 냉동, 시설, 설비 관리, 용수 관리, 보관, 운송 관리, 검사 관리, 회수 관리의 총 8가지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습에서는 8가지 선행요건 관리 사항 중 첫 번째인 영업장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장 관리는 식품을 취급하는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건축물, 외부 환경, 폐기물 처리 시설, 작업장, 부대 시설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품 제조 가공 현장에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영업장 관리 기준과 관리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차입니다. 첫째, 작업장 시설 기준 및 밀폐 관리. 둘째, 작업장 구역 설정. 셋째, 작업장 관리. 넷째, 부대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작업장 시설 기준과 밀폐 관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고 작업장을 각 업장에 맞게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 시설 기준에 맞는 관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으며 화장실, 탈의실 등 작업장 부대 시설의 관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업장 시설 기준 및 밀폐 관리. 식품 및 축산물 제조 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 시설 등이 설비된 작업장 건물은 어디에 위치해야 할까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식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축산 폐수, 화학물질 또는 그 밖에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시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작업장 건물은 건축법, 소방법, 환경법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장의 위치와 주위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작업장 건물은 어떠한 상태인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 등 작업장 건물 관리에 필요한 법령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 업장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장 건물과 마찬가지로 식품을 다루는 실제 작업장의 경우에도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 축산물의 제조, 가공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란 벽이나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 또는 공간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보신 법령에 따라 마련된 선행요건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업장 건물의 적법성입니다. 영업장 건물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작업장 중 허가,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공간은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로 간주되며 따라서 해당 작업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건물의 증축 등으로 인해 면적이 변동될 때에는 반드시 건축물 등록대장상에 변동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컨테이너 등의 가설 건축물도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설의 분리입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하는 시설은
식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폐수 처리 시설이나 폐기물 보관 장소 등과 분리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의 주변에는 물고임, 쓰레기 및 하수, 잡초 또는 유리 등이 없도록 위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충의 서식처, 번식, 유인물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건물 주변의 환경이 관리되지 않으면 해충이나 미세먼지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확인하세요. 작업장은 독립된 허가 건물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면적인지 확인해 주세요. 건축물 등록대장 및 작업장 평면도 등과 현장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업장 외부에서 제조 공정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외부 오염물질 차단이 가능한 밀폐된 작업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작업장의 밀폐 관리입니다. 작업장은 누수나 외부의 오염물질 또는 해충, 설치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한 밀폐가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작업장의 내부 전체에 있는 출입문, 천장, 벽, 바닥, 흡기구, 배기구, 창문 등 유입 가능성이 있는 곳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고 위치별로 밀폐, 차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출입문에는 에어커튼, 방충망, 이중문 등을 활용하여 밀폐가 가능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완충구역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유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평소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장 내부의 출입문이나 창문 등이 닫혀진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충구역 등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드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작업장이 밀폐되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작업장의 모든 불빛을 소등한 후 육안으로 빛의 차단 유무를 확인하여 작업장이 밀폐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외부 출입문을 통해 오염물질이나 해충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에어커튼, 비닐커튼, 실리콘 등의 밀폐 처리, 방충망 등이 활용됩니다. 또한 작업장 문에 고무 패드를 설치하거나 이중문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작업장의 상황에 따라 철저한 밀폐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장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도 설치류 등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마감 처리를 하여 밀폐하여야 합니다. 또한 창문, 환풍기 등을 통해서도 해충, 미세먼지 등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틈새 하나라도 위험물질 유입이 가능하니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업장 구역 설정. 이번에는 작업장의 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작업장이란 원료 처리실, 제조 가공실, 포장실 및 그 밖의 식품의 제조 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합니다. 작업장은 각각의 시설이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조 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 및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분리 또는 구획되지 않아도 됩니다. 작업장의 구역 설정은 분리, 구획, 구분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분리란 다른 건물일 경우는 물론 해당되며 같은 건물일 경우에는 격벽 등을 설치하여 모든 작업실이 별개의 장소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획이란 분리와 비슷하지만 격벽이 아닌 칸막이나 이동식 벽 등에 의해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칸막이나 이동식 벽 등을 사용하되 교차 오염이나 혼입이 되지 않도록 설치,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분이란 제조 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한데 선이나 줄, 그물 등의 방법으로 간격을 두어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작업장 분리가 어려울 경우에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결구역의 위치를 정하여 바닥 등의 선을 이용하여 구분하고 청결구역 작업과 다른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간차를 두어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법령에 따라 작업장은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분리하고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따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결구역은 식품 등이 노출되어 교차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 최종 제품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공정을 수행하는 구역, 즉 가장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구역입니다. 일반구역은 원료에서 유래하는 생물학적 유해 요소가 교차 오염될 수 있는 공정을 수행하는 구역 또는 포장 후 제품의 외부 오염물질이 교차 오염될 우려가 없는 공정을 수행하는 구역입니다. 청결구역은 필요에 따라 준청결구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준청결구역은 제품의 위생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지만 청결구역보다는 다소 덜 민감한 구역으로 성형실, 가열실, 탈수실 등 현장 소독 관리가 필요한 작업장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의 예시로 자사의 작업 특성에 맞춰 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장 구역 설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전체 공정에 가열 공정이 없는 냉동 수산식품 작업장의 예시입니다. 좌측 상단의 원어 냉동 창고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교차 오염될 수 있는 공정을 수행하는 개포실, 해동실, 전처리실, 세척실은 일반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 등이 노출되어 교차 오염이 발생할 경우 최종 제품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가공실, 급속 냉동실, 내포장실은 청결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장 후 제품의 외부 오염물질이 교차 오염될 우려가 없는 외포장실은 일반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의 구역 설정은 업장의 특성, 생산 품목의 위해도, 잠재적 위해 식품, 교차 오염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청결구역과 일반 구역의 분리 없이 바닥색을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는 구역 분리가 안 돼요. 청결구역과 일반 구역을 분리하여 구역별 교차 오염을 예방하세요. 작업장 관리. 지금까지 위생적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장 시설 기준과 구역 설정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작업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장 관리는 첫째, 천장, 바닥, 벽. 둘째, 배수로. 셋째, 통로와 창. 넷째, 채광과 조명 시설.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장, 바닥, 벽 등 작업장의 재질입니다. 작업장을 구성하는 천장, 바닥, 벽 등은 생물학적 위해 요소 등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척이나 소독이 가능한 내수성의 재질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세척 및 소독 과정에서 조각이나 나사 등의 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바닥은 내수 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밝은 색으로 내수 처리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해야 합니다. 이렇게 벽, 바닥, 천장 등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이 내구성과 내부식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척과 소독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의 바닥이 패이거나 벽, 천장에 갈라진 틈 등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작업장은 작업 특성상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마른 상태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장 바닥은 마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물기 제거 기준 또는 설비 등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천장, 바닥 등의 관리 사례입니다. 바닥에 홈이나 갈라진 틈이 있으면 그곳에 먼지, 곰팡이, 이물 등이 끼이고 미생물이 번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차 오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갈라진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확인하세요. 작업장 내부는 제조, 가공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 또는 내열성 등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수, 내열 처리를 하여 사용하세요. 다음은 배수로 관리입니다. 작업장 내 배수로 또는 배수구는 무엇보다 배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배수로의 덮개는 완전 밀폐형, 구멍형, 격자형 등으로 설치합니다. 배수구, 배수관 등은 배수 경사, U자 트랩 등을 활용하여 역류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작업장의 바닥은 배수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배수로 관리의 사례입니다. 배수 상태와 배수로 퇴적물 발생 여부 및 역류 방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로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작업장 배수 개통도입니다. 작업장의 배수로가 청결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흐르도록 관리하여 교차 오염을 예방합니다. 다음은 통로, 창 관리입니다. 작업장의 출입문 또는 이동 통로에는 공정흐름 또는 작업자 이동 동선에 따른 종업원 이동 경로, 물류 이동 경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 통로는 표시된 사항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바닥, 벽, 문 등 특정 위치, 장소를 제한하지 않으니 업장의 상황에 맞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내부 통로에는 작업에 오염 우려가 있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작업장의 내부 창을 포함한 모든 유리가 파손되었을 때를 고려하여 파손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리 조각이 작업장 내로 흩어지거나 원, 부자재 등으로 혼입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강화유리나 강화 플라스틱 같은 파손의 우려가 없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유리 파손 방지 필름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작업장 전체에 적용합니다. 확인하세요. 공정 흐름에 따라 이동 통로의 이동 경로를 표시하여 이동 시 교차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동 통로에는 작업에 오염 우려가 없도록 물건을 적재하지 않고 청결하게 관리해 주세요. 다만 작업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통로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선 등으로 구분 표시를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보관, 적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내 모든 유리는 강화유리, 강화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거나 필름 코팅지 등을 붙여 비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영업장 관리의 마지막으로 채광 및 조명시설 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업장은 자연 채광 또는 인공 조명 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기에 충분한 밝기의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업장 밝기는 220룩스, 선별 및 검사 구역은 540룩스 이상으로 하는 등 작업장별 조도 기준을 설정하여 식품 등의 교차 오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장의 조도는 작업장 전체가 아닌 작업이 실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위치와 높이에서 측정합니다. 채광 및 조명시설은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이 노출되거나 내포장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파손이나 이물 낙하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세요. 선별 및 검사 구역은 식품 등의 교차 오염을 확인할 수 있도록 546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 주세요. 조명 시설에는 보호 커버 등을 설치하여 비산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세요. 부대 시설. 작업장에는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있지만 그 외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같은 부대 시설도 있습니다.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부대 시설의 위생 관리도 철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대 시설 관리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관리입니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화장실 등의 벽과 바닥, 천장, 문은 내수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의 환기시설은 창문과 같은 자연 환기시설 외에도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고 상시 작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화장실 출입구에는 손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 위생 설비 및 화장실 전용 슬리퍼를 구비하고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확인하세요.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화장실은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내부 공기가 작업장 내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화장실 문을 열어 환기하면 외부 오염물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을 휴대하는 등 자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여 교차 오염을 예방해주세요. 다음은 탈의실 관리입니다. 탈의실은 특히 외출복과 위생복, 외출화와 위생화 간의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 또는 구분 보관하고 환기시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옷장과 신발장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위생복 등을 보관할 때에는 불필요한 물건에 의한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전, 개인 약품 등 불필요한 개인 물품은 반입을 제한합니다. 확인하세요. 위생화와 일반화, 위생복과 일반복은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아래로 구분하여 보관해 주세요. 위생복을 보관하는 탈의함은 청결하게 관리해 주세요. 탈의함 상단은 청소가 용이하도록 빗면 처리를 하여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선행요건 관리의 첫 번째인 영업장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작업장의 시설 기준과 작업장 구역 설정 방법, 작업장의 기본적인 위생 조건 및 관리 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작업장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합시다.